반갑습니다. 한멘토 김대환입니다. 자, 최빈출 기출문제 3과목 직업정보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이죠. 한국직업사전의 구성 항목 중 부가직업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부가직업정보 시험에 잘 나오죠. 부가직업정보. 자,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부가직업정보 산정, 숙직, 육장, 환경, 유관자, 조. 그래서 산정에서 숙직하고 자격장 환경에서 일했으니까 유관자씨 돈 좀 줘요.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차 때 다시 꺼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산업분류, 그 다음에 정규교육, 숙련기간, 그 다음에 직무기능, 그 다음에 작업, 강도, 그 다음에 육체활동, 작업 장소, 작업 환경, 그 다음에 유사, 직업, 관련 직업, 자격, 면허, 조사 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암기를 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이제 안 쓰더라도, 안 보고 쓰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해 놓으셔야지 2차 때 다시 끄집어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수행직무인데, 수행직무는 부가직업 정보가 아니라 직업사전의 구성 항목 중에 하나인 거죠. 직업사전의 구성 항목, 부가직업 정보 위에 구성 항목 중에 하나가 수행직무가 되겠죠. 자, 42번 갑니다. 다음 중 2021 한국 직업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일반 구직자들이 다양한 직업 정보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9개 분야 220여 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건 맞습니다. 21년도 기준에는 그러고요. 이 직업 수는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21년도 기준이니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종사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청소년 및 일반 구직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는 직업 혹은 직업 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맞아요. 그래서 3만 명 규모 이상으로 종사를 하고 있거나 혹은 그렇게 인원이 안 되더라도 인기가 요새 막 관심 있는 직종들 있잖아요. 그런 직종들은 포함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업 가운데 승진을 통해 진입되는 관리직은 제외하였다. 예, 맞습니다. 관리직은 그러니까 CEO,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직업 전망에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하는 일, 업무 환경, 되는 길, 필요한 적성과 흥미 및 향후 5년간 땡 틀렸습니다. 향후 10년간입니다. 향후 10년간의 직업 전망을 기록한 것이 직업 전망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직업 전망서 한 김에 직업 전망서 구성 항목도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건 요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답은 여기 2번이고요. 대업을 하되, 우리가 대업한다. 대업하되, 적성과 흥미가 있는 것을 하는 게 전망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어떤 내담자가 왔는데, 지금 직업을 당장 못 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대신 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대업은 하시되 그래도 적성하고 전망 있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항목 보면 대표 직업명이 있고요. 직업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업무 환경이에요. 업무 환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는 일, 되는 길,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 상담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길로 저를 선택하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적성과 흥미, 네, 그리고 직업 전망, 이렇게 돼 있다.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문제 다 풉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43번 갈게요.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자료와 관련된 직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분석, 사실을 발견하고 지식 개념 또는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종합이면 뭐예요? 네, 종합이면 종합입니다. 대빵이에요. 종합하는 것은 대빵이다. 그러니까 4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분석이 아니다. 분석. 자, 자료와 관련된 거 또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요번 시간에 외울 게 많네요. 그래서 요거 좀 지워보고, 여기 좀 지워보고, 자료와 관련된 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료와 관련된 거. 데이터죠. 데이터는 종조, 분수, 계기비예요. 자료, 종조분수, 계기비. 제가 이거 할 때 한번 따라서 하시면 돼요. 필기 때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 조정, 분석, 수립, 수집, 그다음에 계산, 기록, 비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종합은 종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한번 읽어보는 거죠. 조정은 데이터의 분석에 기초해서 시간, 장소, 작업의 순서의 활동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보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보고한다는 거니까 위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컨트롤 타워죠. 컨트롤 타워.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은 수를 세는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를 세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집은 자료, 사람, 사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최근에 이제 여기 관련된 거. 데이터, 사람, 사물, DPT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기 때부터 어느 정도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런 강의하면서 이 얘기 많이 해요. 프로이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로이트가 우리 인간의 의식을 빙산에 비유했잖아요. 여기가 의식이에요. 여기가 무의식이고, 여기가 전의식인데, 필기 때는 전의식까지만 해두는 거예요. 전의식까지. 그래서 살짝 끄집어낼 정도로 답을 골라낼 수 있죠. 왠지 2번이 답일 것 같아. 왠지 4번이 답일 것 같아. 그 정도만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기 때는요, 의식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의식으로 끄집어내는 게 우리 시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4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가 아닌 것은 1번이죠. 생명공학과죠. 나머지 건축학과, 안경광학과, 해양공학과는 공학계열이죠. 자, 중요한 거는 공학 중에서 공학이 없는 놈들이 많이 있다더라 이거예요. 공학이 없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교재에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공학이 안 들어간 것들, 예를 들면, 공학이 들어갔는데, 공학 계열 학과가 아닌 것들을 볼게요. 공학 계열이 아닌 그 학과들, 식품공학과, 임산공학과, 농공학과, 그 다음에 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는, 공학이 들어가지만 공학 계열이 아니라 자연 계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가겠습니다. 45번. 다음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어떤 직능 수준에 해당하는 설명인가? 자,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을 마치고 1에서 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 ISCED 수준 5. 그래서, 중등을 마치고 추가적으로 1에서 3년 들어가고요. ISCED 수준 5의 교육과정을 하는 직능 수준은 무엇인가? 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일단요, 이거는 사실 틀리면 바보예요. 바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바보예요, 바보. 바보인 걸 어떡합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능 수준 물어보는 건데, 자, 여러분들 다 학교를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그죠? 자, 한국은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초등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따로 있고 고등학교 따로 있는데, 미국은 고등학교가 중학교랑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초등이 있고요. 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중등이 있고, 중등 다음에 대학이에요. 대학. 이게 미국 학제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미들스쿨이라고 한다. 미들스쿨. 여러분들, 이거 상식입니다. 이거. 다 아셔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등 교육을 마치고 1에서 3년까지 하면 뭐예요? 대학교도 학제가 있죠. 뭐 있어요? 전문대 있고 4년제 있고 대학원 있잖아요. 대학원. 어딜까요? 4년이 안 되죠. 전문대까지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몇 직능 수준이에요? 3직능 수준. 3직능. 자, 4직능이 있고 2직능이 있고 1직능이 있잖아요. 1직능은 초등이에요. 초등. 2직능이 중등까지 나온 거. 중등 이상 3직능. 그죠? 요거 하고서 4년제 학위 이상을 따는 게 뭐예요? 4직능이에요. 4직능. 이런 거는 진짜 그 생각하는 거 자체가 너무,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 자체가 진짜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 한국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46번. 다음 중 워크넷 직업진로의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에서 직업정보 찾기 조건별 검색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평균 연봉하고 직업 전망입니다. 그래서 46번에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 직업정보 시스템에서 그래서 얘를 노우라고도 해요. 노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별 검색 항목으로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 기억을 해주세요. 연봉하고 전망이다. 전망. 직업전망서는, 이 직업전망서 아까 어디 갔죠? 요거 그렇죠. 요거는 5단계예요. 5단계. 5단계고 얘는 4단계죠. 그죠? 매우 밝음, 보통, 전망 안 좋음. 요 4개고, 얘는 감소, 다소 감소, 현 상태 유지, 다소 증가, 증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요거 항상 바꿔서 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갑니다. 47번. 한국 직업전망 직업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아까 했네요. 대업하되 적성과 전망 있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1번에 되는 길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업무 환경 맞죠. 그죠? 4번에 분류 코드도 맞습니다. 유사 직업이 아니에요. 유사 직업이 아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48번.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 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하지 않고 제조 활동으로 분류돼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제조 회사에서 제조업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 제조업으로 하라 이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렵게 보니까 그래요. 어렵게 보니까 자꾸 그런 거지. 제조업이라고요. 그 다음에 3번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사무 이외에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 성질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정부 사업이 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전기를 공급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지 뭐 다른 걸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4번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틀렸죠 이게. 48번은 4번입니다. 자 보세요. 수수료나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쌈지, 여러분들. 지금 많이 없어졌어. 근데 이런 브랜드들 있죠. 뭐, 크로코다일도 그렇고. 아무튼, 이게요. 그 다음 필라도 있어요, 여러분. 필라 알죠? 필라도 그런데, 이 브랜드를 사온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아예 샀다고 하는데 브랜드만 좀 빌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요 케이스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신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신발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신발을 만들어요. 그럼 저는 서비스업자입니까? 아니면 농사꾼인가요? 아니면 제조업인가요? 제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해서 내가 이걸 제조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별도 항목이에요? 제조업의 생산물, 재화로 분류한다는 거죠.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이 사람이 제조업인데 제조라고 했다. 그럼 너 제조업이야. 이 사람이 제조 안 하고 서비스만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PB 상품 얘기해봐요. 자, 이마트를 갔어요. 근데 이마트 갔는데 지금 뭐 사실 노브랜드인데 예전에 이라면이라고 했어요. 이라면이면 이라면 딱 보고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야, 이라면 있네? 이마트는 라면 회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주된 산업으로 한다고요. 주된 산업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뻔한 겁니다. 너 서비스하고 있어? 그럼 너 서비스업이야. 너 제조하고 있어? 너 제조업이야. 이 얘기야.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지. 뻔한 내용이에요. 49번 갑니다. 49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 문장을 가지고 막 암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서비스하고 있으면 서비스업, 제조하고 있으면 제조업. 끝! 됐죠? 농업하고 있으면 농업. 49번. 다음 빈칸에 알맞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계좌 적합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훈련 과정은 실업자의 경우 훈련 기간과 훈련 시간이 각 며칠 이상 몇 시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자주 나와요. 이거 외우세요. 계좌 적합 훈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10일 40시간입니다. 40시간. 너무 짧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외우지는 마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한 거 보면은 외워야 될 거, 뭐 요거 하나 외워야 되고, 요것도 사실 2차 안 나오니까 그냥 웃으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워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외웁니까? 한국에서 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외우지 마시고, 째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못 믿는 분들이 있는데,
전인식까지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째려보잖아요. 10일 40시간, 10일 40시간 이렇게 한번 째려보고 시험장 가면 나의 무의식이 고르게 합니다. 답은 1번이잖아요. 무의식이 1번을 여러분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 믿는데 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까? 막 이거 안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50번 갑니다. 50번. 자,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직무기능에서 사물에 관한 기능들 중 책임과 판단이 가장 복잡한 것은, 아이고, 데이터 나왔는데 사물 또 나왔네. 자, 여기다 좀 써볼까요? 여기다 나왔으니까. 자, 사물이죠. 사물은 띵이죠. 띵. 띵에서, 자, 얘는 설정, 제조, 수유, 투단이에요. 설정, 제조, 수유, 투단. 자,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게 특히나 사물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상극이에요. 상극.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기도 힘들고 막 그런 거죠. 설치, 정밀 작업, 제어 조작, 조작 운전, 수동 조작, 그 다음에 유지, 투입, 단순 작업 이렇게 나눠진다. 맨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설치.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그래서 예전엔 제가 이거 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외워두셔야 돼요. 설정제조, 수유투단, 설정제도, 수유투단. 같이 하고 계시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종조분수, 계기비. 자,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5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